오늘부터는 새로운 챕터에 들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제목이 뭐야? 보의 보의 힘설계. 힘설계죠? 뭐 안 중요한 챕터가 없겠지만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챕터예요. 그리고 공부할 양도 제일 많고 보는 주로 힘과 전단을 봤는데 우리 단면력 3개 있었잖아. 힘 모멘트, 전단력, 축방력. 그런데 보는 주로 힘과 전단을 받는 부재인데 가장 기본 부재인데 기본 부재이기도 한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 부재인데 그 힘과 전단을 주로 받아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가장 많이 할애할 거고 제일 중요한 챕터예요. 뭐 중요하지 않는 챕터가 없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국가자격 시험을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가야 될 길이야 여기가. 그런데 지금 설명해 봐야 뭔지 잘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냥 한 토픽씩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내가 보에서의 휘묵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보 단면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용어 같은 것도 좀 배울 거예요. 사실 휘묵력은 여러분들이 응용역학 시간에 배우고 왔어야 돼. 그런데 안 배웠잖아. 그래서 나는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응용역학 시간에 배워야 될 걸 먼저 내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려고 그래요. 그걸 알아야 공부할 테니까. 자, 이해하려고 덤벼요. 이해하려고. 자, 봐봐. 이건 철근 콘크리트 아니야. 응용역학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자, 여기 단순보가 하나 있다고 해봐봐. 단순보. 이렇게 단순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단순보야. 그런데 이 한가운데 P가 꽉 누르는 집중화 중에 하나 작용한다고 해보자. 이런 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한가운데니까 여기는 2분의 L이고 여기도 2분의 L이야. 이게 작용을 해. 그러면 나하고 같이 평형 조건을 가지고 단면력을 구하는 것들을 해봤어. 그래서 그렇게 평형 조건 갖고 구하면 되는데 여기 계층이기 때문에 힘 P가 누르면 여기가 발력이 얼마 생기냐면은 2분의 P 생기겠지.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해도 또 여기가 얼마 생겨? 2분의 P가 생기겠지. 한가운데 있으니까 반톤씩 받칠 거라고 발력이. 그래서 휘 모멘트, 평형 조건 갖고 휘 모멘트를 쭉 구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이 한가운데서 제일 크고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것보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휘 모멘트 선도라고 그랬어.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 그래서 요 가운데가 제일 크게 생길 텐데 힘 P가 작용하면 여기가 얼마냐면은 크기가 4분의 PL이라는 휘 모멘트가 생겨. 요 가운데 단면에서 단면력이 휘 모멘트가 4분의 PL이 생긴다고. 여러분이 계산해봐. 계산하면 나와. 어떻게 돼? 2분의 P 곱하기 2분의 L 하면 가운데가 얼마야? 4분의 PL 아닌가? 평형 조건 갖고 구해도 구해진다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보가 힘 P가 외력이 하중이 작용해가지고 그 하중의 영향으로 요 모멘트가 생긴 거지. 하중이 없었으면 안 생겼을 텐데 그 하중의 영향으로 단면력인 모멘트가 생긴 거 아닌가? 힘 P가 점점 커지면 얘 크기가 어찌겠어? 점점 커질 거야. 그죠? 내부에서는 저 단면력에 저항하려는 힘 강도가 있겠지. 그거하고 평형을 이루겠지. 그 평형이 깨지면 파괴할 테니까.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자고. 요 볼을 만든 재료는 이렇게 단면이 생겼는데 여기는 폭이고 높이는 H라는 이런 단면을 갖고 있는 보야. 그런데 이 재료는 우리 재료의 특성에서 응력 변형률 곡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재료를 재료 시험을 해봤더니 응력 변형률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여기가 응력이고,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변형률인데 이렇게 되더라. 이쪽은 인장이고 이쪽은 압축인데, 즉 다시 말해서 뭐야? 이쪽은 이렇게 늘어나려는 거지. 이쪽은 이렇게 압축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료는 이러더라고 말이야. 스트레스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응? FU. 압축이나 인장이나 성질이 똑같아. 압축으로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얼마? FU까지. 변형률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인장 변형률이 입실론 U라고 할까? 근데 압축도 똑같아, 성질이. 입실론 U.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재료야. 이런 재료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자 봐봐. 요 한가운데 이 단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즉 전체 높이가 H죠. 요 한가운데 단면이야. 이 한가운데 단면에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 지금 이렇게 단순보죠. 단순보야. 가운데서 힘이 누르네. 예? 힘이 0에서부터 점점 커졌어. 어느 정도 힘이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지지. 위에는 어떻게 되려는가? 요 위에는? 여기 봐봐. 여기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봐봐. 위에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 줄어들려고 그러지. 줄어든다는 말은 압축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밑에는 인장되려고 하네. 그런데 제일 위에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줄어든 길이가 좀 더 적고, 그죠? 제일 밑에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늘어난 길이가 좀 줄어들고, 그러죠? 상상할 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힘이 아직 작은 단계였어. 그래서 변형률이 이만큼 생겼어. 입실론 5까지. 여기 압축도 똑같이 입실론 5까지 생겼어. 압축 인장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변형률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여기서 변형률이 어떻게 되겠어? 입실론, 여기가 입실론 1 되겠죠? 압축이니까 이쪽으로 그릴까? 입실론 1 크기만큼 가겠지. 그 밑에로는 좀 더 작아지겠지. 여기도 인장으로 얼마 되겠어? 입실론 1 되겠지. 변형률 선도가 이런 모양일 거라고. 여기도 입실론 1이고 좀 잘못 그려져 그랬네. 아니 맞는데 이게 크기가 똑같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입실론 1 인장, 이쪽은 입실론 1, 이쪽은 줄어들려고, 이쪽은 늘어나려고. 그죠? 하중이 더 커지면 이 변형률이 더 커지겠지. 어찌됐든 간. 자, 이 축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지, 우리가? 중립축이라 그랬지. 뉴트럴 엑시스. 그래서 이 중립축 위쪽으로는 다 뭐 되려고 그래? 압축되려고 그러죠. 밑으로는 인장되려고 그래.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뭐야? 탄성계수죠. 그죠? 후크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선형 탄성이니까.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변형률을 스트레스로 바꿀 수 있겠지. 어떻게? 입실론 1에다가 탄성계수 2 곱하면 되겠지. 아, 여기서는 이렇게 압축되려고 그러는데 크기는 입실론 1에 탄성계수 2 곱하면 되겠네. 여기는 인장되려고 그러는데 크기는 마찬가지로 얼마야? 탄성계수에다가
입실론 온 곱하면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스트레스가.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아, 요 스트레스는 중립축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지는구나. 중립축에 떨어진 거리하고 비례하구나 라고 하나 알았네.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입체로 그려보면 이거지. 지금 우리가 잘라놓고 본 단면이 한가운데 단면이 이렇게 한가운데 단면이 단다면 잘라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응? 여기가 뭐야 지금? 요놈이 F1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압축력이 F1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밑에는 요렇게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된가?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나? 이해돼? 이렇게 되지? 여기는 인장되고, 아, 위에는 이렇게 압축되려고 인장되구나. 자, 내가 이것은 뭘로 표현했냐면 스트레스 표현한 거야. 이 응력이 무슨 응력이냐면 휘어졌기 때문에 생긴 응력이지. 그래서 휘 응력이야, 휘 응력. 아시겠어요? 힘이 더 커지면 이 모멘트가 어찌겠어? 더 커지고 여기 입실론이 변형이 더 커지겠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찌겠어? 더 커지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죠? 그럼 두 가지 알았네. 모멘트가 커지면 휘묵력이 커지는구나. 휘묵력은 중립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구나. 두 개나 하나 알았네. 뭐라고? 휘묵력은 모멘트하고 여기서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한다고. 응? 요 떨어진 거리하고는 비례하구나라는 것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은 평면으로 응력으로 표현했지만 힘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힘으로 표현할 수 있지. 자, 봐봐. 내가 힘으로 표현해 볼게.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봐봐. 요 힘은 요 스트레스 지금 요렇게 삼각형으로 되고 폭이 빈 요 전체 스트레스를 합쳐놓은 거지. 그래서 합력으로 표현하면 어디 있냐면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중립축이 H니까 2분의 H일 거고 그 2분의 H의 삼각형의 중심은 여기겠지. 요렇게 합력이 작용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리는 3분의 H가 되겠지. 2분의 1에서 6분의 H가 되겠네. 6분의 H. 2분의 H에 3분의 1이 위치니까. 그죠? 요 크기는 얼마일까? C는? 요 크기가 F1이라고 했나 우리가? F1 곱하기 여기서까지 높이. 내가 다시 써볼까? 요 합력 C는 얼마냐면 요 삼각형 면적 곱하기 폭 B 해주면 되겠지. 요 삼각형 면적 곱하기 폭 B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F1 곱하기 2분의 H 곱하기 그러면 삼각형이지. 요 삼각형 면적이지.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까지 F1 곱하기 높이 2분의 H 곱하기 뭐 하면 돼? 폭 B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F1 HB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지. 맞아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요 위치에가 있겠지, 이렇게. 예, 인장력 T야. 요것도 계산하면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F1 곱하기 2분의 H 곱하기 폭 B지. 그러니까 요놈하고 어째? 똑같지? 4분의 F1 H B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 거리는 얼마일까? 대개 이거 내부 모멘트 8길이라고 Z라고 쓰거든? 소문자? 얼마일까? 6분의 H 빼니까 얼마야? 3분의 2 H겠죠. 8길이. 아,
여기서 보면 C하고 T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지. 이게 바로 내부에서 저항하는 모멘트인 거야. 아까 요것은 뭐야? 역값은 하중 때문에 생기는, 외력 때문에 생기는 하중 영향인 모멘트고, 요 내부에서 생기는 모멘트는 뭐냐면 얼마야? C 곱하기 Z 또는 T 곱하기 Z 하는 내부의 저항 모멘트가 생기지. 그죠? 요 두 개가 있지? 요 두 개가 같으니까 평형을 이루는 거야. 하중 때문에 생기는 이 모멘트하고 내부에서 저항하려고 생기는 이 내부 저항 모멘트가 힘으로 표현하면 두 개가 비기니까 아직 파괴하지 않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최종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최종적인 걸. 네? 최종적인 거. 어떤 거? 자, 내가 이따 다시 그려볼게. 여기 지워버리고 내가 다시 그릴게. 자, 저 재료가 힘을 받으면 계속해서 변형률이 생길 텐데 그 변형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요 그래프지 봐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가 FI가 있어? 내가 FI를 쓴 적도 없는데. 어디가 FU가 있어? 변형률인데. 변형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입실론 U까지 갈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입실론 U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요 변형률이 아까 점점 커진다 그랬잖아. 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요, 여기가? 입실론? 요 재료의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입실론 U까지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은, 요곳에 스트레스도 어찌겠어? 요렇게 크게 커지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 크기는 얼마겠어? 입실론 U 곱하기 탄성계수 2겠지. 그 값이 얼마야? FU지. FU까지 갈 수 있어, 이것도. 이것은 인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것도 FU까지 갈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힘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 C, T 이렇게 있겠지. C는 얼마겠어? 2분의 1 곱하기 FU 곱하기 2분의 H 곱하기 2분의 H 곱하기 B 하면 되겠지. 그죠?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4분의 FU H B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 색깔이 팔 길이는 얼마야? 아까 Z라고 했는데 똑같이 저거하고 얼마야? 3분의 2H겠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하는 모멘트는 얼마인가? C 곱하기 Z 또는 T 곱하기 Z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C가 T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4분의 FU H B 곱하기 8길이는 얼마야? 3분의 2H지.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이 재료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인데, 응력 변형률이 힘피가 막 작용하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냐면은 모멘트가 이까까지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때가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단면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것은 힘 모멘트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휭 강도잖아, 휭 강도. 즉 다시 말해서 이 재료의 강도가 주어지고 이 단면의 재원이 주어진다 한다면은 이 단면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네 라고 되지. 아시겠어요? 휘목력 가지고 휭 강도를 구했네.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 우리 안전율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전하게 하려면
하중의 영향인 휨 모멘트보다, 하중 때문에 생긴 하중 영향인 휨 모멘트보다 휨 강도가 더 크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휨 강도가 더 크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야? 요 하중 때문에 생기는 휨 모멘트는 구조 해석에서 구하는 거고, 그 단면이, 그 재료, 그 단면이 갖고 있는 휨에 대한 강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그 강도가 얼마냐? 그게 바로 휨 강도예요. 그래서 요놈이 더 크면 될 거 아닌가? 아, 이렇게 구하네. 자, 하나만 더 해보자고. 방금 내가 여기 다 지워버리고, 방금 내가 말이야. 자, 방금 설명한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왜냐? 여기서 뭐만 바꿔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은, 이 단면이 무슨 단면으로 바뀌면 되겠어? 철근 콘크리트 단면으로 바뀌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응력 변연율 관계도 간단하고, 재료의 성질도 간단하고, 재료도 하나만 쓰고 한 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어째? 합성 재료지. 콘크리트 쓰고 철근도 써. 콘크리트의 응력 변연율 곡선 복잡하잖아? 어? 철근은 그에 비해서 좀 간단하지만, 그런 걸 반영해갖고 방금처럼 철근 콘크리트 단면이 강도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기본적인 응용력학에서 배우고 할 이게 기본 지식이 돼야겠지. 그래서 내가 미리 가르쳐 준 거야. 이건 응용력학 시간에 배웠어야 될 내용인데 내가 진도가 안 나가서, 자, 내가 하나 아까 많이 휘어지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겠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다 내가 다시 그려볼게. 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보를 만들 때 단면을 요렇게 만들었어. BH. 또는 이렇게 안 만들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요렇게. 요가 B고 요가 H야. 두 개의 면적은 똑같다고 해봐. 똑같아. 면적은 두 개가. 그러면은 면적이 똑같단 말은 이 볼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은 똑같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자 봐봐. 지금 요렇게 돼갖고 힘이 주어질 때하고 요렇게 누워갖고 이 경우하고 힘이 주어진 경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이어지겠어? 요렇게 한 게 훨씬 많이 이어지네. 그러면은 면적은 똑같은데 힘이 주어졌을 때 휘목력이 어떤 놈이 많이 생기겠어? 많이 이어지는 놈이 많이 생기겠지. 그죠? 여러분 단면의 응용력학 시간에 단면의 성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응? 단면 2차 모멘트 배웠어 안 배웠어? 어? 배웠어? 그러면 됐네. 자, 단면 2차 모멘트 배웠다 그랬어. 여러분 응용력학 시간 어떻게 배울지 모르지만 I 값으로 쓰지. I라고. 단면 2차 모멘트. 방금 내가 설명한 게 이 단면의 성질, 단면 2차 모멘트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단면 2차 모멘트는 뭐지? 미소 면적까지. 수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미소 면적에다가 그 떨어진 거리에 제곱을 곱한 거지. 그래서 쭉 구한 거지. 그지? 이게 무슨 의미야? 뭐 배웠다 그러는데 뭘 하고 이걸 배우지? 방금 내가 설명한 이런 거 설명하려고 배운 거야. 자, 요건 뭐냐면 쉽게 말해 중립축으로 보자면은 요 놈하고 요 의미로 보자면은 요건 중립축으로부터 면적이 멀리 떨어져 있지. 요건 가까이 붙어 있지. 면적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I 값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쪽은 처짐이 클 거야. 이쪽은 처짐이 작고, 처짐이 크단 말은 응력이 크게 나타날 거야. 이쪽은 응력이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더 작게 나타날 거야. 그런데 요놈의 I 값은 더 작아. 요 두 개 비교했을 때. 요놈은 I 값이 커. 왜? 축으로부터
분산돼 있으니까 요 단면 2차 모멘트라는 게 축으로부터 분산된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설명하면 아까 응력은 휘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크게 생겼네? 비례했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컸지. 비례했지. 그런데 요 I 값하고는 어떻게 돼? 이 I 값하고는? I 값하고는 반비례하지. 그죠? I 값이 크면 스트레스 적게 생기지? 그러니까 분모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말로 해가지고 힘응력 공식을 만들어버렸네, 이게 힘응력 공식이야. 이게 힘응력 공식. 자, 여러분 I 값 배웠으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냐면, 자, 똑같은 면적이다 한다면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을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가 적게 생기게 해야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축으로부터 면적을 멀리 분산시켜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보다는 이렇게 만든 것이 더 유리할 거고, 또는 어떻게 만들어야겠어? 중립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면적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딱 안 맞겠지만 요거 면적이나 요 면적이나 똑같다 한다면은 이렇게 만들면 더 멀리 떨어지니까 I 값이 더 커지지. 그래서 우리 구조용 단면은 다 이런 단면인 거야. 또는 어떻게 만들 수도 있겠어?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이 I 값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I 값 뭐 때문에 배운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I 값.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배우겠지만 휨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걸 휨강성이라고 하는데, 휨강성이 바로 타한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휨에 대해 강성이 크겠지. I 값이 크면 클수록 휨에 대해 강성이 크겠죠. 그래서 휨강성 우리 여러분 EI라고 배울 거야. 나중에 EI 값이다. 2 곱하기 I가 휨강성이다. 자,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응용력학 시간에 배우고 와야 되는데 안 배우고 왔기 때문에 보에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에 휨 고동을 설명하면서 휨응력이 어떻게 발생되고 휨응력 공식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단면이 어디까지 휨에 버틸 수 있냐, 바로 휨 강도를 어떻게 구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다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바로 적용하면 돼. 자, 이 시간에 몇 가지만 더 배우자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철근 콘크리트 단면이라 한다면 이 위에가 뭐야? 압축되려고 그러지. 밑에는 인장되려고 그래. 근데 콘크리트는 인장해. 약해. 그러니까 뭘로 보강을 해줘? 철근으로 보강을 해줘. 그러니까 철근을 어디다 넣어야겠어? 요 밑에 쪽에다가 넣어야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철근 밑에다 넣어야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좀씩 정리해 봅시다. 조금씩 정리해 봅시다. 자, 단면만 놔두고 보면 요런 직사각형 단면에 철근을 요 밑에다 넣어줘야겠지. 이건 무슨 철근이냐면 뭐 때문에 넣어줬지? 휨 때문에 넣어줬어. 어디다 넣어줬어? 인장 쪽에 넣어줬어. 그래서 휨 인장 철근이라 그러는 거야. 네, 휨 인장 철근이라. 이와 같이 이쪽 인장 쪽에 이렇게 철근 하나만 넣어준 이런 단면보다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단면? 단철근 단면이라고. 단철근 단면. 더 자세히 말하면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직사각형이지. 그러니까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만 철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압축 쪽에다 철근을 넣어줄 때도 있어.
뒤에 가서 왜 넣어주는지는 배우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교본 하중에 올 때가 있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렇게 휘어졌다, 요렇게 휘어졌다 하면은 요렇게 휘어질 때는 밑에가 인장이죠. 요렇게 휘어지면 위에가 인장이지. 그렇게 인장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인장 쪽이 여기다도 넣어줘야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보다는 철근이 더 강한 재료야. 그래서 단면의 사이즈를 좀 작게 해야겠다. 그럴 때는 압축 쪽에다가 압축 철근을 딱 넣어주면 단면의 사이즈를 좀 작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주된 이유야. 그것 때문에 이쪽 압축 쪽에다가도 철근을 넣어줄 때가 있어. 그러면 여철근보다는 뭐라 하겠어? 휨 압축 철근이겠지. 이름 하나씩 배우는 거야 지금. 뭐라고? 휨 압축 철근. 이런 단면보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단철근 단면이라는 거와 비교해서 그건 뭐라냐면은 복철근 단면이라고. 뭐라고? 복철근 단면. 무슨 모양이야? 직사각형.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 자, 단면의 모양이 이런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런 T형 모양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가 압축 쪽인데 여기만 넣어주면은 이제 이름을 여러분이 지을 수 있지. 뭐야? 단철근 T형 단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그럼 뭐야? 복철근 T형 단면. 여러분 이 챕터의 순서를 쭉 배울 걸 보면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 설계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복철근 단면 설계하는 거 배우고, T형 단면 설계하는 거 배우는 순서로 가게 써져 있어. 하나씩 배워갈 거야. 자, 이제 단면의 이름을 다 배웠는데 요 단면의 이름을 알면은 요 단면의 재원을 표현하는 것도 알아야겠지. 그잖아요. 재원을 표시해야겠지. 여기서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폭이라 그래. 폭. 뭐라고 한다고? 폭. 그래서 B라고 써. 앞으로 B라고. 폭은. 응? 자, 여기서까지는 뭐라고 그러냐? 높이라고 그래. 높이. 그래서 H라고 써.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서는 이 H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떤 높이가 유효하냐면요. 철근의 중심까지 요 높이가 더 중요해. 요 밑에로 콘크리트는 철근 덮개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역할을 안 해.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요 높이가 중요해. 이것보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효 높이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D라고 쓸 거야. 또 무엇도 있어야 돼? 이 철근의 면적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 철근의 면적은 A 서브 S, 철근의 단면적 A 서브 S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재원은 다 주어졌지? 이제 설계할 때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FCK, 철근의 항복 강도 FI 이런 것들 필요하겠지만 우선 단면의 재원만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은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재원이 다 표시됐네? 이제는 다 됐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요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재원의 특성값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철근비. 철근비가 구조 거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근비 값이 중요해. 그 거동은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철근비라는 건 뭐냐면은 콘크리트 면적에 비해서 철근의 면적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요건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요렇게 쓸 거야. 여러분 첫 번째 숙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읽어? 안 했네, 숙제? 로라고 있죠? 숙제 했네. 로라고 읽어. 앞으로 철근은
로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건 얼마야? 크기는 B D분의 B 곱하기 D 한 놈이 콘크리트 면적이야. 여기 밑에는 구조적 역할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분의 철근의 면적, 이게 철근비야.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철근이지? 휘민장 철근이지. 그래서 요 철근비보다는 인장 철근비 그렇게 이야기해. 됐어요? 그러면 단철근에서는 다 주어졌네. 복철근에서는 똑같겠지. 여기는 뭐지? B. 맞아요? 여기서까지는 뭐지? 유효 높이 D. 요건 뭐지? A of S. 그런데 여기서는 뭣도 주어져야 돼? 요 압축 철근의 위치도 주어져야겠지. 요건 우리가 앞으로 T 다시라고 할 거야. 요 철근량도 필요하겠죠. 그죠? 요 철근량은 압축은 A of S에다가 이렇게 프라임 붙이면 다 압축이야. 근데 이건 무슨 철근량이야? 압축 철근량이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근비가 로가 있겠지. 로는 뭐야? 인장 철근비야. 뭐 똑같아. 얼마? BD분의 AS. 그지? 뭣도 있겠어? 로 다시도 있겠지. 이건 뭐냐? 압축 철근비야. 무슨 철근비? 압축 철근비. 요건 뭐냐? BD분의 AS 다시. 됐어요? 그러면은 단철근 단면, 복철근 단면에 재원을 다 정리를 했네. 그죠? 자, 내가 하나 빼먹고 왔는데, 자, 봐봐. 내가 여러분들 그냥 수업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철근 하나만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철근이 하나인가? 여러 개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요렇게. 유효 깊이, 유효 높이라는 것은 철근의 중심까지의 상단에서 철근의 중심까지 거리를 유효 높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똑같은 사이즈로 있다 한다면은 여기 중심 여기까지 여가 튀겠지. 그죠? 여가 튈 거야.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의 철근이 이 두 줄로 똑같이 들어갔어. 이렇게. 여기 똑같이. 그러면 D가 어디겠어? 요 철근하고 요 철근의 가운데 여기까지가 유효 높이 D겠지. 만약에 중립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유리하니까 먼 쪽은 3개 넣고 요 위는 2개만 넣었다고 해봐봐.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유효 높이 D를 어떻게 구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어떻게 구해? 이 경우는 사이즈가 다 똑같다 한다면은 요 철근은 같은 라인에다 항상 놔야 되거든. 근데 요게 A라고 한다면은 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겠어? 3개 쪽으로 쏠려 있겠지. 그래서 3개 쪽으로 쏠린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은 3개 쪽으로 쏠렸단 말은 여기는 5분의 2A만큼의 아시겠어요? 여러분 단면의 성질 배우니까 5분의 2만큼의 위치겠죠? 그지? 거기까지 여기가 D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밑에서부터는 5분의 2만큼이지. 그래야 쏠리지 그쪽으로. 초등학생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철근이 D19짜리 철근이면 도면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 3-D19 이렇게 표현해 있어. 그럼 D19짜리 3개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 이런 것은 뭐겠어? 5개 D19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도면 볼 때도 또는 요 경우가 이런 경우를 써줄 수도 있어. 3-H 여러분 철근은 여러 그 규격화된 뭐 D6, 뭐 D10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 D13, D16, D19. 근데 요 D19짜리 철근이 뭔지는 이제 알아. 근데 요렇게 써진 경우도 있어. 이건 뭐냐면은
D19짜리 철근인데 고강도 철근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SD 400짜리 D19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단면의 재원도 다 설명됐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건데 내가 유인물 안 보고 쭉 해버렸네. 자, 휘목력 배웠지? 이거였지? 휘목력은 I분의 M, Y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장이나 압축이냐를 표현할 뿐이야. 인장은 플러스, 압축은 마이너스.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 단철근 T형 단면,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 복철근 T형 단면. 그래서 단철근 단면이라는 것은 인장 쪽에만 힘철근을 넣어준 경우다. 복철근 단면은 인장 쪽뿐만 아니라 압축 쪽에다가도 철근을 넣어준 경우다. 단면의 재원도 어떻게 표현한다. 철근비가 뭐다. 다 설명했네요. 그죠? 이 예제만 하나 풀어보고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 단면의 폭이 600mm. 단철근 직사각형이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폭이 여기지? 얼마? 얼마나 했어? 600 단위는 뺐어? 밀리미터고 유효높이 D는 1000mm다. 인장철근 공칭 지름이 여기 그냥 D16이라고 하자고. D16인 철근 10개를 사용해서 10개가 들어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그래서 여기까지가 얼마다? D가 1000mm다. 그런데 이 10개 들어가 있는 10개의 D16이지? 예. 요것은 어떻게 계산되겠어? D16 한 개 철근의 단면적은 얼마나 되겠어? 198.6mm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겠지. 10개니까. 그래서 얼마야? 1986mm의 제곱이지. 됐어요? 그랬을 때 철근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 인장 철근비죠? 철근비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 BD분의 AS죠? P는 얼마? 단위 밀리미터로 넣네? 600. 그 다음에 T는 1000. AS는 1986. 여기 계산해 놨으니까. 그럼 계산기 누르면 나오겠지. 여러분이 빨리 안 눌러줘서 내가 계산해 갖고 왔어. 0.00331이야. 단위는 없어. 무차원이잖아.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두 개 띄고 0.331% 이렇게 써. 답은 여기서 뭐야? 딱 떨어진 건 없지만 제일 가까운 놈은 요 놈이네. 그지? 하여튼 답은 이거야. 0.00331. 아시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응용역학 시간에 배우고 왔어야 될 휘목력에 대해서 도가 하중을 받아갖고 휘어질 때 생기는 휘목력이 어떻게 생기는 거고, 그때 그 단면의 강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휨에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지 산출하는지를 응용역학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을 내가 설명을 해줬고, 철근 콘크리트 단면은, 보단면은 어떤 모양들이 있는가, 이름이며 재원이며 이런 걸 다 가르쳐 줬어요. 자, 첫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은 방금 했던 걸 이제 재료가 뭘로 바뀐 거야? 철근 콘크리트 단면으로 바꿔갖고 해보자고. 이제 좀 더 어려워지겠지. 그죠? 그거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첫 시간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그럼 첫 시간에서 마칠게요.